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죠. 임은 양간이고 오행 중 수에 속하므로 임수라고 부릅니다. 수는 어둠과 냉기로 나눌 수 있고 임수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임수는 이 강물이나 바다를 상징합니다. 임수는 이 흐르는 특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일간이 자기 사업을 한다면 웬만하면 잘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머리를 잘 굴려서 헤쳐나갑니다. 공부를 할 때도 잔머리를 잘 굴려요. 우직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머리를 굴려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임수가 아름다우려면 어때야 하죠? 네, 잘 흘러야 합니다. 잘 흐르려면 일단 물이 잘 공급이 돼야 되고 강이 넘치지 않게 수로가 확실해야겠죠. 임수는 경금을 사랑합니다. 신금보다는 경금이 좋아요. 그리고 수가 많을 때는 무토가 제방 역할을 해서 범람하지 않게 해요. 임수는 이 어둠을 담당한다고 했죠? 임수가 범람하면 사고의 폭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듭니다. 네,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그리고 이 범람하면 목이 물에 떠내려가므로 재주를 살리지를 못해요. 목과의 관계는 범람하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금도 없고 수도 부족한데 토가 많으면 흐르지 못하고 막히겠죠.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흐르지 못하니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꽉 막히게 돼요. 몸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도 말라 죽으니 재주나 자질이 부족해집니다. 화도 적당한 게 좋아요. 화가 많으면 수가 마를 거고 적으면 목이 잘 못 크니 재주가 부족하겠죠. 네, 화가 적당하면 정말 계산이 쩔어요. 딱 보면 계산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임수가 아름다우려면 사주에 다른 글자들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 경금이 있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제 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개는 음간이고 오행 중 수에 속하므로 개수라고 부릅니다. 네, 한자로 한번 써보죠. 개수. 수는 어둠과 냉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수는 냉기를 담당합니다. 음의 속성이 가장 짙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은 그 비밀을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밀 탐구. 네. 남들이 모르는 걸 파헤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역술계, 뭐 사주나 뭐 아니면 뭐 점술계, 네, 요런데 개수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미래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은 이렇게 순환을 하죠. 순환. 네. 뭐 비가 내리면 네. 뭐 땅속으로 스며들고 나와서 바다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순환. 물은 기본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개수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개수의 말빨은 화려하진 않아도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탐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숨깁니다. 뭐 본업은 직장인인데 뭐 건프라를 한다든가, 건프라, 뭐 사주 공부를 한다든가, 뭐 덕질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조예가 꽤 깊은데 남들은 잘 모릅니다. 게다가 남이 숨기는 비밀들을 잘 파헤칩니다. 이는 남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수는 이 나서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장선거, 아니면 국회의원, 네,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라도 뭐 부반장을 내세운다든가, 국회의원도 뭐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남들 눈에 띄는 걸 싫어합니다. 개수가 아름다우려면 어때야 되죠? 비가 아름다운 환경이 뭘까요? 뭐 가뭄의 단비라고 하죠. 장마는 좋지 않겠죠. 개수는 꼭 필요할 때만 보이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금이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땅 속에서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 탄생하는, 네, 개수는 신금을 사랑합니다. 신금. 네. 물론 신금은 개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각 계절 있죠. 뭐 봄, 여름, 가을, 뭐 겨울. 봄은 이제 목의 계절이고요. 여름은 화의 계절이고, 가을은 뭐 금의 계절, 겨울은 수의 계절.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각 계절이 계절다움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봄에는 목이 잘 자라는 환경, 여름은 화가 빛나는 환경, 뭐 가을은 뭐 금이 뭐 예리함과 뭐 단단함을 갖추고 있는 환경, 이렇게 계절다움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개수는 본인이 나서지 않는다고 했죠. 잘난 사람 뒤에서 일을 꾸미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본인은 뭐 취미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탐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봄은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여름은 너무 덥지 않은 환경, 가을은 금이 아름다운, 뭐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주보기 까다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진도를 나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다만 이 겨울은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서면 너무 추워서 불이 꺼지겠죠. 겨울은 화가 꺼지지 않는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개수가 너무 나서게 되면 뭐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아요. 관심사 자체가 평범하지 않거든요. 뭐 이상한 데 집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이버에 뭐 사주나 점성술, 뭐 타로, 건프라 이런 카페들 있죠? 그런데 개수가 많습니다. 네, 개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의 생성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주에서의 음양의 순환은 모른다고 했죠? 인간은 지구라는 환경에서 음양오행의 순환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음과 양이 있고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이 목,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이 금, 그리고 음양은 수화로 표현했고요. 인간에게 음양오행의 순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토, 우리 지구입니다. 음양오행은 바로 인간이 바라본 세상이 구성되는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목은 음에서 양으로 솟구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솟구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을목은 뿌리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으로 가면 이제 화가 있는데요. 먼저 빛이 있고요.
빛이 짙어지면 열이 발생합니다. 병화는 빛이고 태양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우주에 있는 태양이 아니고 인간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입니다. 네, 병화는 특별히 양의 본성에 가깝다 하여 양중양,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어디서나 빛나는 일간이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정화입니다. 뭐 종이에다가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죠. 네. 그렇게 양기가 짙어지면 양에서 음으로 수렴을 하는데 먼저 양기를 베어내고 베어낸 양기를 응축시켜야 돼요. 경금은 양기를 베어내는 예리한, 네, 이런 역할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예리함, 날카로움을 상징하게 됩니다. 양기가 모여 응축되면 다이아몬드 같은 완성된 물질이 나오죠. 네,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완성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금입니다. 이렇게 양기가 수렴하여 음기가 시작되는데 해가 지면 점점 어둠이 짙어집니다. 임수는 어둠을 상징하게 되고요. 어둠이 짙어진 새벽녘이 가장 춥죠. 계수는 냉기, 냉기를 상징합니다. 계수 또한 특별히 음의 본성에 가깝다 하여 음중음, 네, 음중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순환 과정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전하지 않으면 밤낮이 변하지 않겠죠. 공전하지 않으면 계절이 바뀌지 않겠죠. 무토는 변함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의 특성을 나타내고요. 기토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 밤이 지나 낮이 되고 지난 계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계절을 배양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10천간이 구성되면서 각 천간들은 그에 맞는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일간별 성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음양오행은 10천간은 우주의 기운입니다. 우주의 기운을 이 지구라는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엿본 것일 뿐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를 지지라고 명하였습니다. 지지. 예전에 계절과 시간의 지지를 배속시켰죠? 왜 천간이 아니고 지지에 배속시켰을까요? 천간은 하나의 기운만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 을목은 목의 기운, 병화, 정화는 화의 기운, 이렇게 말이죠.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지는 지장간이라 그래서 네, 지장간, 네, 여러 기운들을 감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봄의 계절에는 인월 있고 묘월 있고 진월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인이라는 지지에는 지장간으로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지장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목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지난 계절의 기운, 다음 계절의 기운, 이번 계절의 기운 이렇게 섞이게 되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어서 이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사주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양오행의 근본적인 이치를 먼저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이렇게 십천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주 보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 시간은 이 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간은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일간, 뭐 본인이 뭐 간목이다, 뭐 본인이 경금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간별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와 닿으실 텐데, 이 지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주 8개 글자가 있으면은 요 일간은 난데 지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사주에 지지가 글자가 4개나 되잖아요. 네. 지지의 특성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와닿지도 않고요. 사주 볼 때도 이 지지별 특성만 가지고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지를 설명하면서 사주를 보는 방법을 함께 녹여낼까 해요.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빼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커리큘럼을 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천간이 끝났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지지를 설명하면서 사주의 심도 있는 부분을 조금씩 건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